뉴욕 한인회가 밀려있는 부동산 세금 등 60만 달러의 해결을 위해 회관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고 모금 활동을 펼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추가 투표소가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투표 참여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7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의 사전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조기 소진이 예상됩니다. 퀸즈 써니사이드에 서민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올해는 뉴저지 트랜짓 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어제 저녁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인회는 밀려있는 부동산 세금과 회관 수리 비용 등 부족한 60여만 달러의 해결을 위해서 회관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모금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뉴욕 한인회 정기이사회. 한인회가 그동안 진행한 재정감사 보고에 따르면 민 전 회장이 임기를 시작한 2013년 5월부터 뉴욕 한인회 계좌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전용한 금액이 총 17만 422달러 82센트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변호사 비용과 광고 비용이 각각 8만여 달러, 그 외 식대가 2만여 달러 등입니다. 한인회 기금으로 쓴 민승기 전 회장의 개인 전용 금액이 17만 불 나와 있죠? 예. 그건 개인적으로 쓴 돈이고 거기에 플러스 한인회관의 한인회관 빌딩 구좌에서 어쨌든 사무국으로 이전된 금액이 28만 1,19941입니다. 그 금액은 스케줄 G에 나와 있습니다. 한인회는 99년 리스 계약 후 받은 25만 달러를 합하면 민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45만 달러를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당장 필요한 밀린 재산세와 회관 수리비 등 60여만 달러를 해결하기 위해 윌셔은행에 회관을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하고 더불어 동포사회 모금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로서 통과를 하겠습니다. 변호사 소송, 회계사를 사서 빨리 우리가 소송을 해서 형사나 민사 소송을 해서 우리가 지금 손해본 로스된 부분에 대해서 민승기 씨와 보증인 코사인 하신 분들 측근 같이 연루돼 있는 분들의 책임을 지워서 하루빨리 이 돈을 우리가 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고. 이번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면 한인회는 기존의 대출금 잔액 48만 달러를 포함 총 108만 달러로 대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이사회는 지난주 고발한 민 전 회장에 이어 민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서우진 변호사도 위증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회칙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회관관리위원장에 박광혜 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오늘부터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추가 투표소가 운영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뉴저지 한인회관에 개설된 투표소는 오전 한때 투표소가 붐비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20대 총선 재외선거는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상 운영됩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20대 총선 재외국민선거 3일째인 오늘부터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추가 투표소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0일부터 운영한 뉴욕 플러싱 투표소를 포함해 오늘부터 3일까지는 총 3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된 뉴저지 투표소는 주옥근 한미문화원 원장이 가장 먼저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한국의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해외에 나와 있는 재외국민들의 권익 증진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어떤 하나의 권리를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재동포들의 지위가 앞으로 또 본국 정부의 관심도 또 끌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나라가 좀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투표에 참여한 뉴욕 일원 유권자는 총 409명, 뉴욕 플러싱 투표소가 155명, 뉴저지 투표소는 199명, 필라델피아 투표소는 55명입니다. 3일 동안 누적 인원은 총 631명으로 국외 부재자가 426명,
재선거인은 205명입니다. 지난 19대 총선 3일째 누적 인원 691명보다 60명 적은 인원으로 등록 절차 간소화와 추가 투표소 설치에도 불구하고 투표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20대 총선 재외국민투표소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KBA 뉴스 정세진입니다. 2017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의 사전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첫 일주일간 조기 소진이 예상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H-1B 접수가 개시된 오늘부터 7일까지 연간 쿼터를 초과하는 신청서들이 몰려 조기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H-1B 쿼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학사용 6만 5천 개와 석사학위 이상 2만 개 등입니다. 첫 5일간 신청서 접수 건수가 쿼터를 초과하면 접수는 마감되고 이후 도착하는 신청서들은 반송 처리됩니다. 접수된 신청서들은 무작위 추첨으로 우선 석사용 H-1B 신청서를 놓고 1차 추첨을 실시해 2만 개를 가리게 됩니다. 이후 추첨에서 탈락한 석사용 신청서를 학사용 신청서에 포함시켜 6만 5천 개를 뽑는 2차 추첨이 진행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6월 초까지 당첨자들에게 접수증을 발급하고 낙첨자들에게는 서류와 신청 수수료를 반환합니다. 한편 추첨 실시 후 수수료를 지불하면 15일 이내 비자 승인 여부를 판정해주는 급행 서비스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퀸즈 써니사이드에 서민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업체가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개발업체 피프스하우스는 최근 시의회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써니사이드 조차장 바로 남쪽 6,400스퀘어피트 부지에 10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는 개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제안서는 오늘 4일 도시계획위원회가 검토할 예정으로 서민아파트 220가구와 함께 프리케이 센터와 차량 101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시의회는 지난주 서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규 아파트를 건설하는 개발업체에게 일정 비율의 서민 아파트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 변경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피프스가 아파트 신축을 계획한 써니사이드 해당 부지는 상업용 건물 개발 부지로 조닝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토지 용도 규정 변경을 위해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시의회가 이번에 검토할 핵심 사안은 서민 아파트 가구에 대한 적정 렌트 수준입니다. 규정 변경안에 따르면 개발업자는 아파트를 신축할 때 전체 유닛의 20%를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의 40%인 저소득층에게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교통 혼잡과 학교 포화 상태를 겪고 있는 플러싱에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토니 아벨라 주 상원 의원과 론킴 주 하원 의원은 최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플러싱 서부지구 재개발 사업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두 의원은 뉴욕시가 플러싱 웨스트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이미 플러싱은 교통 혼잡과 함께 7번 전철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를 넘어섰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뮤니티 보드 7도 지난달 29일 열린 시 도시계획국 공청회에서 이미 플러싱은 학교도 포화 상태이고 교통 혼잡도 심각해 서민 아파트 확충 등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국과 연방항공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조 스위니 커뮤니티 보드 7 토지사용위원회 위원장은 매일 오전 7번 전철은 통근객들로 넘쳐나고 있다며 재개발을 할 경우 불편이 더욱 심화되고 자동차도 증가해 주차난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벨라 의원과 김 의원은 재개발 사업에 앞서 각 시정부가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에서 빈 용기 보증금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리 용기에 보증금을 붙여 판매하면 빈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주 하원이 4일부터 법안 심의에 착수합니다. 뉴저지 주 하원 환경 폐기물위원회는 오늘 4일 발레리 허틀 의원이 상정한 스마트 용기 법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안은 플라스틱과 유리, 알루미늄 등 모든 종류의 용기에 별도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이나 우유, 소다, 알코올뿐만 아니라 수프를 담은 용기도 포함됩니다.
용량별로는 8온스 이상에서 24온스 미만의 용기에는 10센트, 24온스에서 3.8리터 용기에는 20센트의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하자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또 제조업체가 제품 출고와 동시에 주 당국에 용기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주의회에서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비즈니스 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빈 용기 보증금을 통해 확보한 수익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납성분 수돗물 개선 기금에 사용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의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주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과 노사의 임금 협상이 타결된 이후 요금 인상이 우려돼 왔습니다. 하지만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올해는 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31일 뉴저지 트랜짓의 2016-17 회계연도 예산은 5,700만 달러가 부족하지만 올해 뉴저지 트랜짓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통근객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뉴저지 트랜짓의 노사 양측 간 임금 협상이 타결된 직후에도 크리스티 주지사는 2016-17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는 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인해 9%의 교통요금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뉴저지 트랜짓의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크리스티 주지사는 뉴저지 트랜짓이 예산을 주정부에만 의존해 메우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미 주요 대학들이 일제히 정시 전형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역대 가장 많은 지원자 수를 기록했는데요. 합격률은 사상 최저를 기록한 대학들이 속출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조기 전형과 정시 전형 지원자를 합친 총 29,303명 가운데 1,894명에게만 합격 소식을 통보했습니다. 지원자 수는 역대 가장 많았지만 합격률은 6.46%로 프린스턴 대학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또 합격자 중 41%인 785명은 조기 전형으로 선발돼 조기 전형 합격률은 18.6%였지만 정시 전형 합격률은 3.8%에 그쳤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역시 사상 최저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대학 측 발표에 따르면 올해 입학 전형에는 총 36,292명이 지원한 가운데 6%인 2,193명만 합격했습니다. 그 외 펜실베니아대도 9.4%로 합격률이 저조했고 예일대 합격률은 6.2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예일대의 총 지원자는 31,455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지만 1,972명만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기 전형 합격률은 17%를 기록한 반면 정시 전형 합격률은 크게 저조했습니다. 브라운대도 32,380명의 지원자 중 2,919명이 합격해 9%의 낮은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합격률이 10%를 넘은 곳은 코넬대와 다트머스대뿐으로 조사됐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만희복지재단이 생활지원금 수여식을 갖고 커뮤니티에 행복 바이러스를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 20명의 수혜자들이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 2층 강당. 노인센터 수업을 통해 갈고 닦은 한국무용 춤사위가 벌어집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만희복지재단의 생활지원금 수여식을 축하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부터 만희복지재단을 통해 20명에게 총 $10,000의 생활지원금을 커뮤니티에 환원해온 박형만 노인센터 이사장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주위에 나눔을 통한 행복 바이러스가 전달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좀 이웃에 좀 전파가 되어서 이제 여러 곳에서 나누는 생활을 하면 더 교포 사회가 더 활성화되고 좋잖아요. 지난 2월부터 LA시 노인국과 LAPD 등 주요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지난 15일 최종 심사를 거쳐 20명에게 총 $10,000의 지원금이 전달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장애우가 12명, 독거노인이 3명, 소년, 소녀 가장이 5명으로
이 중 10명이 타 커뮤니티 구성원입니다. 수혜자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충당하며 한 이웃의 거주 지원을 받아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은 정성이 담긴 소중한 선물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힘을 내라고,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작은 손길들을 통해서 더 용기를 내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한국의 충청남도 공주에서도 공주문화원 주최로 19년째 만이재단 행사를 통해 생활지원금을 전달해온 박형만 이사장은 내년부터는 개인당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재단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유재환 윌셔 은행장을 비롯해 임태랑 LA 민주평통 회장, 이영송 전 노인센터 이사장 등 각계각층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TVK 뉴스 조항규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미 오리건주의 한 부둣가에 바다사자 수천 마리가 나타나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바다사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주민들이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영 효과가 없는데요.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미국 오리건주의 아스토리아 항구. 바다사자떼가 부두를 빼곡히 메우고 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에 관광객들은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It's interesting because you don't see it everywhere. 하지만 현지 주민들에겐 골칫덩입니다. 부두를 점령해 사람이 지나다닐 수도 배가 정박할 수도 없을 뿐더러 끊임없이 울어대고 냄새까지 풍깁니다. 게다가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어부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We're terrified of the implication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sea lions coming to us. It could very well wipe out the fish that's in our rivers. 주민들은 바다 사자들을 내쫓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했습니다. 먼저 바다 사자들의 천적인 범고래 모형을 앞세운 범고래 작전. 하지만 모형임을 눈치챈 바다 사자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데다 범고래 모형이 엔진 고장으로 뒤집히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But it did have an impact. They were worried about the orca for a short period of time until it tipped over and we had to rescue the operator out of the boat. 그래서 풍선 허수아비 작전이 등장했습니다. 부두 한가운데서 형형색색의 풍선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자 화들짝 놀란 바다 사자들이 물을 튀기며 도망칩니다. We know that there would be an initial surprise, and the random movement and the bright colors we know actually deters the sea lions. 지금까진 풍선 허수아비가 가장 성공적이었지만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One thing about the sea lions is they're very intelligent animals, and so if they realize that these are not a threat or a harm to them, then it's possible they'll get back on the docks. 올 들어 부두로 몰려든 바다사자는 작년보다 1000마리나 많은 2,500마리.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지만 배불리 먹은 바다사자들은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한가로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37세 제니퍼 리 버지니아 보건복지부 보장관이 연방보훈처 부차관직에 임명됐습니다. 연방보훈처 부차관직은 연방정부 한인 공직자 가운데 최고위직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이 부차관은 보훈처 장관 아래 설천 차관 밑에서 업무를 맡게 됐는데 전국의 보훈처 병원과 클리닉을 총괄합니다. 이 부차관은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 예일대를 거쳐 세인트루이스 소재 워싱턴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과 한글과 컴퓨터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글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컴은 전세계 재외 한글 학교에 한컴 오피스 네오를 기증하고 디지털 교육자료 지원은 물론 재외 한글 학교 교사들의 한국 내 연수에서 오피스 활용 교육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컴 이원필 대표는 MOU 체결로 한컴 오피스 네오가 재외동포의 한글 학습에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이달 13일까지 금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보건국은 금연이 힘들지만 폐암은 더 힘든 이달을 시작으로 금연운동에 뉴욕 흡연자들이 대거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캠페인 참가자들에게는 금연 안내 책자와 함께 4주 분량의 금연 패치 및 금연껌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필요시에는 추가로 2주 분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매년 12,000여 명이 흡연에 의한 폐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퀸즈 플러싱과 와이스톤 일대에서 한인 여성을 비롯한 30여 명이 무면허 마사지 시술 및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백구경찰서는 지난 3월 동안 20여 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31명을 체포했는데 이 중 4명은 불법 성매매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15일 1차 단속에서 한인 양모 씨는 무면허 마사지 시술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백구경찰서 토마스 컴포티 서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고 쌀쌀한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고 춥겠습니다. 월요일은 포근하지만 오후부터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